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마산 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이슈가 몇 가지 있었죠. 바로 한 백화점 폐점 소식과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이전설인데요. 이를 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시금 마산 소외론 이야기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보죠. 자, 오늘 말씀에 도시계획 박사, 정규식 경남대 건축학부 교수, 전홍표 창원시의회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창원시의 정치, 행정, 사회적으로 참 다양한 일들 많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총선을 통해서 창원시의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생겼고, 두 분께서는 창원의 변화와 성장을 예고하는 올해 대표적인 지역 현안들 뭘로 꼽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교수님. 네, 우선 정치권의 변화는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5개 선거구 중에 화포구 국민의힘 최영두 당선인을 포함해서 여권 4석, 야권 1석으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당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후보로 당선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의창구의 진보당 정혜경 당선인이 있었습니다. 5개 선거구 모두 다 청년, 산업, 고용 등 유사 정책이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지역구 공약이 2곳이 있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의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예. 첫째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당선인의 가자 세계 1등 디지털 제조업 도시로 청년 지방 고용을 통한 지방 소멸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 국가산단 특별법 신설 제정 1월 제1호 공약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화포구 최형두 당선인의 공약이 아주 사로잡는 주제였습니다. 네. 마산 해양 신도시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 지정을 통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즉 줄여서 DNA 혁신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께서 주목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도 창원시가 성장 가도에서 한 걸음 좀 다가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이에 반해서 좀 좋지 않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모두 안타깝게도 마산 쪽 소식이었는데, 하나는 유통업계, 하나는 스포츠업계였습니다. 전홍표 의원께서 지역구가 마산이시지 않습니까? 네. 두 소식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마산의 가장 유일하게 큰 백화점입니다. 그렇죠. 롯데백화점. 예, 명성이 자자한 아니,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백화점보다 롯데백화점 규모도 크고 접근성도 제 지역구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백화점을 폐점하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6월 말자로 폐점하겠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요즘 NC가 경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활력을 충전하는 스포츠 산업의 메카인 NC도 연고지를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경제 침체와 연관돼서 그런 일들 끝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두 안타까운 소식들 일단 전해주셨는데, 창원시 의원이면서 마산 토박이로서 이런 소식들 듣고 심정은 어떠셨나요? 백화점은 자본의 상징입니다. 네. 자본의 상징입니다. 좋은 물건이 가장 많고 백화점 상관이 있고, 그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소비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마산 지역의 소비력이 좀 떨어진 상황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군요. 근데 다른 지역보다 마산이 제일 먼저 롯데백화점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가장 침체된 지역을 판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슬픈 현실이고요. 그리고 NC 다이노스 연고지 이전설은 창원 NC파크는 창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게 프로 야구 구단 중에서 가장 최신식 야구장입니다. 이런 야구장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그리고 NC의 경기력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구단이나 KBO 쪽에서 이전설을 내세우는 것도 이면에 어떤 일이 있는가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고요.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정규식 교수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도시를 연구하신 학자 아니겠습니까? 이번 소식들 듣고 학자와 또 동시에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 전홍표 의원님도 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시의 내외부적 상황이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도시 창원시뿐이겠습니까?
저는 그래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수도권 과밀 집중 현상,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52%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이 지방의 격차와 불균형을 넘어 지역 소멸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숙명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실 앞에 주어진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라는 비유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년 세대의 먹먹한 현실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환경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먹이가 없어서 서울로 왔더니 둥지가 주거가 없어서 출산을 낳을 수 없다라는 말로 비유되고 있는데 참 해학적 풍자이기는 합니다만 썰썰합니다. 한국형 초저출생의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 감소되고 저성장 시대는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지방다움의 도시관리 변화의 대응이 절대적으로 방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전용표 의원님의 창원 두 가지 소식도 마찬가지처럼 저성장 기조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마산 지역의 고령화 지수가 높습니다. 고령화 수치로 마산 하포구가 29.4%, 마산 해운구가 21.5%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지난 5년간 60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고 이하 인정대 인구는 감소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이 빠른 시간 안에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들려오는 두 소식으로 지역에 이미 파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으로는 마산 지역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죠. 뭐 어시장부터 경남대까지 지금 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신지요? 일단은 백화점의 산업 구조입니다. 백화점에서는 입주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 네? 예, 백화점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고 각각의 영역에서 입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약 300여 개의 입주업체 분들이 계십니다. 그 문을 들으면 300개의 직장을 잃게 되는 거고요. 그렇네요. 300개의 연관되었던 가족들도 따지면 뭐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인구수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직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70분 정도 롯데에 소속된 직원분들도 계시고요.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롯데백화점의 입지가 마산 의시장 그리고 청가물 시장들 그 옆에 네. 주변의 상권들과 연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권의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촉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의 연고지 이전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NC를 사랑하고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아주 경기력도 좋고 삶의 활력소를 주는데 이것까지 뺏기지 않는가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단순히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붕괴까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다.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해주셨는데 백화점은 단순히 뭐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문화, 예술을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게 될지도 궁금한데 지금까지 계획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보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이후의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최근 롯데백화점 마산점 소유주인 KB자산운용과 창원 대기업 직원주택조합이 마산점 부지에 오피스텔 건립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오피스텔이 지금 롯데백화점 자리에 건립이 된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네. 예. 그렇군요. 지역에서는 뭐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의 공간 등으로 남겨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오피스텔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가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지금 현재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예. 그렇군요. 그럼 그 교수님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지역에 기업 공간을 남겨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라는 말에서는 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네. 일반론적으로 터에도 무늬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도시에는 인간의 기억 장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예, 백화점이 훨씬 있기 전에는 어창수산이라는 수산물 가공식품 공장이 있었습니다. 아, 그 자리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997년도 11월에
지하 5층, 지상 20층이라는 대형 대우백화점 개점으로 영업을 했고 네. 2015년도에 대우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 마산점으로 개점하여 올 6월에 9년 만에 폐점을 하게 되었으니 참 쓸쓸한 일입니다. 우리 그렇군요. 지역의 현실을 그대로 체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공간을 남겨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지역민들의 스토리를 지역민들에 돌려줄 기억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참고로 우리 창원시는 다른 도시에는 잘 없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단지 내에 있는 마을 흔적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 마을 흔적 공간을 네. 마련하는데요. 삶의 기억, 추억의 흔적 등을 기록해서 아카이브 공간을 만들어 가는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뭐 기억 공간으로 남긴다면 있을 수 있겠죠.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전홍표 의원은 뭐 지역민의 목소리 또 건물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조율을 해야 하는 입장이실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일단 지역의 시민의 입장에서는 백화점이 있는 게 낫겠죠. 근데 그렇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자선사업단체가 사업의 영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산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 전국의 32개 영업장 중에 가장 매출이 저조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팬데믹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소비 패턴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그게 가격대를 다 넘나들면서 구매하는 이런 겁니다. 롯데백화점 측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종의 중고 물품 매장도 넣기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소비력은 부상하지 않는 이런 네.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을 닫고 말고에 대한 보다는 이 가정을 통해서 그게 네. 고용됐던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상권의 영향 등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건물주 그리고 자산가의 입장에서만 파악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런 어려움을 창원시의 행정과 주변의 상권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좀 더 네. 피해의 충격은 좀 컸지 않았을 텐데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네. 2개월 뒤에 문을 닫겠다. 그런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창원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지금부터라도 뭐 그런 충격을 완화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을지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TF팀에서 논의되는 것도 직고용됐던 사람들은 타 부서, 타 지역으로 전입을 시켜준다든지 다른 내용이고 이 폐점한다는 것을 네. 기정사실화한 이후에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네.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으로 좀 옮겨주는 것마저도 사실은 의무는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사실 좀 걱정입니다만 일단은 NC 다이노스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거 연고지 이전은 뭐 오후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사실은 아닌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확실히. 일단은 다행인데요. 여기에 무게를 실은 이유는 사실 그만큼 마산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불안감이 받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NC 연고지 이전 해프닝 혹시 반복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24년 프로야구가 지금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막된 지 한 2개월 남짓되고 있는데요. 지금 200만 명이 돌파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중이 동원돼요. 근데 NC는 이 여러 개의 구단 중에서 그 관중 동원력이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그 관중 동원력이 가장 적은 이유는 그게 NC 야구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상황 여건이 좀 부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다른 지역은 지하철이라든지 다른 연계 교통수단이 잘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 아. 지역 주민들이 가기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개인차를 이용한다고 간다고 하는데 타지에서 이렇게 원정에서 왔던 팀들은 야구가 끝나고 버리면 고향으로 돌아갈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런 상황을 조금 해결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연고지 이전설까지 확장돼서 밝혀진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유무형의 지역 랜드마크를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창원시의 마산 챙기기에 재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창원시에 요청하고 싶은 내용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네. 우선 NC 다이노스 내부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지난해부터 창원시 문화도시 추진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확인한 바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곳으로 바로 NC 다이노스 야구 경기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NC 관계자를 접촉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지난 10년 전 2013년을 맞으면서 마산야구 100년 과정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NC 구단과 함께 100주년 기념 행사도 거창하게 했습니다. 예, 올해로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들은 야구 역사의 정체성으로 자부심과 열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도시교통망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저는 NC 구단과 시민들의 여지를 모으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야구 경관거리 조성, 그 외 시민들이 지역의 야구 역사와 자부심으로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게임 회사인 NC소프트와 저희 경남대학교는 학교 내의 한마관에서 글로벌 게임 센터를 개소해서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게임 개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죠. 아무튼 앞서 거듭 말씀드렸듯이 숙명적 과제로서 청년 친화형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지방시대 분권형을 포병했듯이 정책에 좀 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되어서 분권과 균형이 상호 보완적으로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책 제언입니다. 로컬리즘, 지역을 기반하는 지역발전 전략의 정책 방안입니다. 첫 번째,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 비즈니스, 중간 비즈니스 조직을 육성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두 번째로 로컬 금융, 지역 공공은행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 재투자 모델을 기획하고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지역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지역 순환경제의 논의가 활발합니다. 예, 지역 순환경제는 지역 공동체의 부의 구축으로 이미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고 해서 CWB라고 해서 지역 내 순환경제의 경제순환을 강화하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컬리즘이라는 지역다움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청년 로컬 크리에이티브 육성 정책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창업 등 디지털 콘텐츠를 재창조하는 지방의 신산업 육성하는 스마트 시티로서의 도시 생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뭐 소외된다, 소멸 위기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시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항들을 좀 챙겨볼 예정이십니까? 예, 전국의 지자체들이 뻔한 이야기로 우리 청년들을 잡아놓거나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은 잘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늘어야 될 이유는 뭐 단순하게 중앙정부를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아야 중앙교구 부금 많이 봐서 지역에 돈이 많이 풀린다. 그리고 지방의 공무원 숫자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노동력으로 보는 것뿐 아니냐.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하나의 세금 창출자로 바라보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애를 안 낳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근원적으로 좀 시의회나 이렇게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확보, 물가를 안정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 찾아서 해소해 주는 이런 삶의 질,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에서 정치권이 좀 도모를 해야 이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정주하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산 부흥을 위한 노력, 정치와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규식 경남대 건축학부 교수, 전홍표 창원시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